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성공의 지름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준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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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일하시면서 네. 보람 느낄 때 있으세요? 네. 어떨 때 보람 느끼세요? 많은데 사실 이거는 정말 어떤 생활의 터전이나 이런 걸 만들게 하는 어떤 또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격을 할 때마다 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네. 몇 년 전에 군 이제 전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전역을 하고 취업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배우자분께서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년이 넘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회사에 합격을 해서 너무 고마워할 때 그때 지금도 이제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애도 막 많이 컸고 예. 그때 제일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직업을 이렇게 매칭시켜주고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야. 역시 취업을 도움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게 사실상 굉장히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장 가서 잠깐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점들을 본인이 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진심이 이제 닿아져서 이제 면접관이 합격을 줬을 때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진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리를 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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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네. 또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지치다가도 이렇게 네. 보람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마음을 다잡곤 하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네. 또 이렇게 힘든 그쵸. 또 시기가 있고 그렇다 네. 보니까 네. 근데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뭐 삼촌도 그렇고 그다음에 면사포 제작진 분들도 계시니까 특히나 취준생분들이 가장 힘든 게 내 스스로가 계속 동기부여가 돼서 취준을 하고 싶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지치지 않고 나도 힘들면 상대방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도 지금 참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무더운 여름 속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게 쉽지 네. 않을 텐데 뭐 무조건 힘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에서 묵묵히 또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울한 기분은 털어버리고 네. 직무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사무행정이고요. 네. 사업관리 직무가 되겠죠. 네. 삼촌께서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LH라고 알고 네. 있죠. 그렇죠. 그 회사 맞고요. 네. 또 LH를 준비하다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유사한 지방 공기업도 있습니다. 서울에는 네. SH가 있고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네. 어쨌든 LH 인기가 네. 아주 많은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 공급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특히 2009년 10월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서 오늘날에 LH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LH가 뭘 얘기하냐면 원래는 토지와 주택, 그러니까 랜드와 하우징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요즘 그 기업에 철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네. 경우가 많죠. 뭐 LG 그러면 Life is Life is good 뭐 이런 것처럼 네. LH가 그 기업마다 추구하는 철학이나 미션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LH를 그 뭐 인간 중심, 라이프 앤 휴먼 그래서 LH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 행복, 러브 앤 해피니스 이런 가치도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가 네. 행정, 사업관리인데요. 예.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 부분입니다. 네. 사업관리라고도 하는데요. 네. 먼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주택 건설과 토지 사업 계획 또한 관리 이런 네.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지원의 주거복지 사업 업무와 또 네.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네. 또 부동산 분양과 또 감정 평가 업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을 하네요. 네. 사실 이게 일반 행정직과는 약간 다르고요. 네. 제가 부동산학과 출신인데 네. 부동산학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행정직 중에서도 약간 조금 전문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고졸이신 분이 바로 접근하시기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고 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쪽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졸 행정 사업 관리 부분에서 네.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지식, 기술, 태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먼저 필요한 지식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토지주택공사가 뭐를 하냐면 땅을 매입해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리고 아니면 뭐 땅을 뭐 보상해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셈에 좀 밝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내가 가격을 산정하고 어떻게 근거로 해서 집을 뭐 팔 것인가, 네. 임대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뭐 셈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네. 수학과 좀 친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고졸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관련된 지식을 뭐 교과목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곳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을 텐데 맞아요. LH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국민의 어떤 뭐 안정적인 주거라든가 이런 거에 관여한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 좀 사명감을 가지고 네. 따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부부 학생들이라면 지원하실 때 뭐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이 거의 법이에요. 음. 토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토 뭐 개발법이라든지 뭐 네. 정비법이라든지 그런 게 적용될 거고 그다음에 주택은 거의 주택법 아니면 건축법이기 때문에 네. 법에 관련된 지식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유리할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어떤 걸 뭐 계산하고 이런 업무보다도 네. 현장에 대한 좀 감각을 좀 많이 익히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상 업무에 있어서 주민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중요하죠. 같아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음. 예,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네. 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네. 이 기술을 얻기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식은 책으로도 볼 수 있고 네. 뭐 이런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다 그 이사를 하거나 뭐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 친척이나 누구도 요즘 뭐 창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행정적인 절차 많이 네. 하잖아요. 부동산. 네. 그럴 때라도 네. 좀 같이 나서서 옆에서 좀 보고 음. 돕고 이런 거 해보면 네.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은 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행정 업무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이 전산화, 문서화해야 그렇죠. 되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고 문서 작성 능력이 좀 요구된다 그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등기부등본을 네. 한번 떼보는 민원 24를 들어가서 네, 뭐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 떼보는 그런 연습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좋은 정보였던 것 네.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좀 시장의 변화, 네. 부동산 시장이 정책에 의해서도 변화하기도 하고 네. 네. 뭐 경제 상황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좀 잘 읽으려고 하는 네. 이거는 찾아 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적극적인 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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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태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식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좀 모르고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자세가 신입사원한테 가장 요구되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또 업무상에서 보면은 복지 사업이 있잖아요. 네. 주거 복지 사업을 할 때 형평성 이런 그렇죠. 것들도 중요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좀 정직하고 또 형평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네,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10개 중에서 네, 6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직업 윤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과 맞아요. 가격을 선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직업 윤리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그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고객 이해 능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뭐 대부분 다 그 좀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상담을 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좀 잘 이렇게 응대하고 네. 좀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능력이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사 그리고 내가 터전을 옮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런 네. 거를 또 협상을 하고 네. 설득을 하려면 네. 대인 관계 또 의사소통 이런 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졸 행정, 사업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삼촌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정말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블라인드 음. 채용인데 그냥 고졸 아니면 예정자. 근데 음. 뭐 이 안에는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대학 재학자, 휴학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졸을 지도할 때도 있지만 이제 네. 대학생들을 예. 지도할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필기 보러 가라고 합니다. 네. 한번 시험 쳐보는 것도 좋을 것 괜찮죠. 같아요. 지원을 해서. 네. 예. 그리고 뭐 내신 등급이나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그 블라인드 채용 그 자체를 잘 적용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찍이 진로를 설정을 해서 또 하반기에 취업 준비를 잘 열심히 할 우리 고등학생들 네, 반가운 소식 하나를 뭐 말씀을 드리면 뭐 네.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지만 공공기업의 신입 직원 중에서 20%가 무려 20%가 고졸 전형의 네, 합격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똑 고졸이라고 부르거든요. 똑고졸이요? 네네. 어떤 의미죠, 이게? 네, 우리가 이 특성하고 혹은 뭐 고등학교 일반 전형 뭐 포함해서 고등학교에서 실무 역량을, 직무 역량을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오시면 회사에 오시면 어떤 대졸자들과 견주어 봤을 때 실력이 뭐 비등비등하다. 그리고 그분들보다도 조금 더 좋은 역량을 낼 때도 있다. 그래서 똑똑한 고졸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고등학교나 특성화고에 대한 강점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예. 싶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갈 때도 네. 특성화고를 통해서 선취업한 사람들을 우대하는 전형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성적이 나쁘면 뭐 네. 실업계를 가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네, 그런 게 네. 없어졌고요. 네, 네. 채용자들이 그 특성화고 출신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이유는 네. 네, 네. 직업 교육도 받았지만 목표도 뚜렷하고 맞습니다. 실무 능력도 뛰어나고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리할 겁니다. 네. 네. 지금 뭐 공기업이나 금융권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 또 고졸 여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학생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군요. 삼촌의 제자. 네. 기대가 막 네.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거죠. 뭐 그렇죠, 삼촌의 뭐. 제자라네요. 역시. 뭐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도 팔이 왜 이러지? 많이 굽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컨설팅 경험을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저도 우리 삼촌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실업계 고등학생 하면 네.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못해서 음. 가서 그냥 취업하는 그런 친구를 생각했는데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해서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쵸. 취업만을 위해서 되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오히려 그 대졸 예정자이신 분들한테 많이 좀 자극을 줄 때 고졸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여줘요. 이런 수준이다. 그럼 훨씬 잘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실제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들도 일반 공기업, 특히 저는 이제 코레일을 제일 많이 보긴 했는데 공기업들 중에서 코레일을 갔던 친구나 아니면은 지금 사기업을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똑똑하고 또 직업 기초 능력도 잘 배우고 해서 또 인성까지도 좋아서 네.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취업을 하고 싶은데 꼭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 교육을 받고 가고 싶다 아니면 빨리 좀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쪽으로 빠져서 직업 교육 충분히 받으시고 본인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신 거 바탕으로 지원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취업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사업에 대한 게 필기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직업 기초 능력. 맞아요. 그 조직이의 능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기업 분석을 하잖아요. 지원 네. 동기할 때 우리가 이제 네. 컨설팅을 하는데 네.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자료를 얻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본다거나 하기도 쉽지도 그렇죠. 않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음. 기업이 연말에 네.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대신해서 다음에 주로 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잘 찾아보시면 지원동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좀 돋보이실 거예요. 네, 좋은 고급 네. 그러네요. 정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선생님들의 컨설팅 경험을 다 이제 들어봤고요. 네.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지원서 보면서 컨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원자의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학력은 기간을 다 적는 것이 좋고요. 네. 졸업할 기간까지 적고 졸업 예정이라고 예정. 하는 게 좋겠죠. 2학년입니다. 네, 네. 일찍 이 면사부의 문을 두드린 거는 네.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자격증 중에서 반가웠던 게 네. 한글 엑셀 음. 아래 한글, 특히 한셀 네, 네. 요걸 땄다는 거. 헌혈도 했네요. 네. 네. 특별한 게 지금 중국어, 보통 영어를 좀 많이 할 텐데 네. 지금 HSK 5급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근데 신 HSK인지 신자를 빼먹은 건지 아니면 예전에 맞던 HSK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유효 기간까지도 좀 명시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아무튼 중국어를 좀 잘하는 친구다라고 하는 인상을 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해외 사업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외국어 역량을 가지고 이걸 지금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조금 네. 관심을 갖고 예. 볼 수 있는 항목이긴 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1번 항목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준비사항 이런 걸 묻는 문제예요. 네. 어떤 사업을 관심 있고 기여하고 싶은가? 네. 도시환경 조성 사업과 국가 정책 사업이 관심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제목이 네. 제목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제목이 주요 사업은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네. 여기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인 네. 것 같아요. 소제목이. 그럼 주요 사업 자체를 명칭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요 사업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제목 붙일 때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 쉽지 네.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목은 네. 핵심을 그냥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 주요 사업은 중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제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초반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좀 조사를 해서 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좋았는데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사실 전개가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네.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네. 독특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네. 약간 좀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보는 친구구나. 물론 2학년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그래서 잘한 점은 토지주택공사의 내용을 그래도 잘 갖고 왔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럼 그것을 왜 본인의 이야기인지에 대한 브릿지 부분이 필요한데 갑자기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네. 연결관계가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입증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질문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독특함이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그렇죠.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2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직무 경험. 네, 직무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네. 재능 마켓을 운영했던 네. 그런 경험을 썼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네. 관심이 갔거든요. 네, 네, 네네. 그 이 자리가 이런 마케팅과 관련된 걸 할 수 네. 있었다는 건 네. 참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죠. 그리고 네. 또 우리가 LH에서 요구되는 그 직무길서에 보면은 네. 뭐 기획하고 홍보하고 또 이제 뭐 인력 관리라든지 고객 네. 관리 상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네. 이 명칭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여기서도 제목 역할이 그렇죠. 못하고 있다. 왜 저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후에만 이걸 왜 썼을까라는 이게 게 제가 쓴 책 내용과 제목이기도 한데 후에만 내 이름이 일부러 뭐예요? 네. 홍보해달라고 이렇게 아, 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제목과 그리고 항상 연결이 안 돼서. 그 5번째 줄에 네. 통괄하였습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네. 단어 선정이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 위에 또 뭐 통괄 바로 위에 통제도 있는데 네. 저것도 네, 네, 좀 인력을 통제했다. 네. 뭐 그것도 좀 너무 강한 표현 네. 같고 어쨌든 뭐 리더의 입장에서 이거를 네. 다 운영했던 걸 얘기하기 위해서 통괄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네. 자, 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의사소통과 관련된 항목인데요. 네. 네, 역지사지. 네, 요거는 다른 제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잘 쓰셨어요. 아주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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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역시 또 두 가지 문장으로 늘 이제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해서 그거에 관련된 사례를 쓰겠거니라고 하는 네. 가이드를 해서 좋았고요. 네. 소재는 정말로 너무 좀
이런 표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엽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이제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해서 딱 이 친구의 어떤 입장, 이 친구의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네. 살아있는 소재라고 해서 뭔가 가공되지 않은 거라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귀여워. 그랬어요. 네. 저도 귀엽고. 맞아요. 네네. 이게 고등학생 지금 2학년 네. 상황에서 네.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게 협상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사실적으로 네. 썼기 때문에 네. 컴퓨터를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서 팔았는지 네. 이거는 이 학생만의 쓸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 항목으로 넘어가서요. 네. 직업 윤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네. 네. 균형과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역시 저도 이게 소제목이 또 약간 또 모호해지죠. 신의 탑. 탑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탑. 네.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고요. 사례도 좀 마찬가지로 이 정도 나이 때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윤리식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능력 교과서를 한번 보고 네. 네. 기업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네. 좀 알고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윤리식에 네. 면접에도 많이 질문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사례는 귀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이처럼 저는 같은 회사 동료나 마지막 네. 해드릴 수 있고 신용을 제게 의지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압박거리가 될 수도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팩트 이외의 것 쓸 때 있잖아요. 의지나 뭐 자기 판단, 칭찬, 스스로 칭찬하는 거나 그런 거 쓸 때는 네. 그 상황을 알고 쓰셔야 돼요. 이건 신뢰를 좀 많이 떨어뜨린다는 네. 것과 압박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이런 사생활과 비밀을 내가 이제 좀 입이 무거워서 네.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는 뭐 개인정보 관리를 내가 좀 철저히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밀만 보장해준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나를 믿을 수 있게 했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걸 균형을 더치페이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네, 이 그 부분은 부분은 조금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좀 고민하고 썼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세부적인 거 그런 거에서 제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만 그 교육이 된다거나 이러면 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네. 좀 아쉽죠, 사실은. 네. 저도 이제 뭐 고등학생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은 잘 찾았는데 네. 네. 그걸 어떻게 잘 보여줄까 줄 것인가 네. 그걸 조금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같이 팀워크를 통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쌓으시고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좀 많이 녹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2학년 수준에서 이 네. 자기소개서를 이 정도 그쵸. 썼다는 거는 뭐 네. 칭찬할 만한 네.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또 우리가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네. 필요한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네. 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까지 해서 이력서 컨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모의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네. 지원자가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밝은 미소와 뜨거운 열정으로 목소리가 면접관님들의 참 마음을 재밌어요. 사로잡고 싶은 하남경영고등학교 경영회계과 박성현입니다. 아, 왜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야? 저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근데 말이 자신감 빠르네요. 있다. 네, 저는 성격이 넘치는 급할 것 자신감으로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발표나 대회 등을 면접장에서 스스로 저런 나서서 모습 보이면 도와주고 절대 안 되죠. 성공하였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준비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발음이 자신감은 좋아요. 어쩌면 네. 제 준비성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검토하여 매끄러운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응력입니다. 부모님 사정으로 어렸을 적부터 자주 이사를 가게 된 저는 뛰어난 친화력으로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 이거 좋은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적응력.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휘리릭 소리가 선풍기 소리 저도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냐? 선풍기를 조금 선풍기 끄고 바람 했으면 소리가 좋겠다. 들어간 거. 더우니까. 네. 그것도 귀엽네요. 네, 귀엽습니다. 아이고. 네.
아, 저 교복을 입고 나름 이제 단정하게 네. 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저는 저 나이 때 정말 저런 생각 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대견한 것 같아요. 네, 좀 저는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네. 말이 많이 빠릅니다. 예, 말이 빠르죠. 많이 빠르고 네. 또 천천히 얘기하는 연습 그리고 혼자 촬영을 했지만 좀 고정을 해놓고 그렇죠. 좀 시선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눈을 좀 자주 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을 이렇게 보면 특히 신입 같은 경우를 보면 네. 한 가지를 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거는 뭐 급하게 준비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해나갈 때는 네. 정성을 다 기울이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모의 면접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네, 삼촌의 제자라서 저는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팔 좀 펴시고요, 이제. 네,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